자, 지금부터는 재반론과 최종 결론 단계까지 수업이 이어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자 반대측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반론이 뭐냐면 앞에 반박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재반론 시간에는 상대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회자의 역할에서 일종의 토론 규칙을 제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질문은 뭐예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 단계에서 질문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상대 주장,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의 논리적 허점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너 주장 이런 허점 있네? 그러면 상대의 논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I win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호,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어느 부분과 관련돼요? 안전성 부분요. 계속해서 반대측이 안전성에 대해서 막 파고드니까 찬성 측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 보안으로 충분히 안전해진다라고 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확 넣어버렸어요. 완벽해져?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민재가 조금 쭈구리가 됩니다. 자율주행차 또한 사람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완벽한 대처라는 말이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완벽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서연,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대측은 안전성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모든 돌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안전성에 대한 찬성 측의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찬성 측 미치겠죠. 완벽한 퍼펙트한 기술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마음이가 또 쭈구리가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다만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연간 몇만 명이 죽어요. 세계적으로 12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뭐였어요? 원인. 사람의 실수요. 운전자의 실수요.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나타나면 이것의 미국의 경우 90%를 줄여서 많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책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 한계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할수록 점점 완벽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100% 퍼펙트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보완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중호, 그러나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여기서 중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반론 단계에서의 이야기를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자신의 기본 입장을 좀 더 강조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즉, 부정적인 영향도 끼친다고요. 봅시다. 미래 사회를 다룬 영화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듯이 위험성도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자율주행차 또한 언제든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한편으로 찬성 측의 발언처럼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쟁점 두 번째, 이익과 장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익과 장점이 아니다 라고 제 반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사회자, 찬성 측 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 제시하고 있어요. 마음이가 반대 측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이거는 어느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즉 이익과 장점 부분에 관련해서 재반론하는 거예요. 반대 측이 여기에 관해서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라고 찬성 측이 판단하는 거죠. 이거 둘 중에 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해? 교통 약자가 중요해? 네 운전 즐거움이 더 중요해? 이런 거죠. 이러니까 중호가 조금 쭈구리가 됐어요.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민재가 그렇다면 앞의 반론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강조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서연이가 완전 쭈그래요. 네,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죠. 소수자나 약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들도 인정해요. 자, 똑같은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모두 인정합니다. 논리적인 허점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인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 인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그 다음에 민재의 이 발언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앞에 반대 측의 질문에서는 인정은 하지만 그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 측은요, 찬성 측의 질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뒷받침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효율적인 질문을 했느냐라고 하면 마음이야 민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마음 고맙습니다. 기술과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음이가 하는 것은 재반론, 자기 측면의 재반론을 뭐하고 있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까닭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엇에 대한 정리예요? 이익 측면에서 굉장한 이익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요. 자율주행차들이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된 내용은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했어요. 계속해서 찬성 측은 이익이 되고 안전하다라는 주장으로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의 내용은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이다,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익과 안전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사회자, 반대 측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토론 순서 제시해요. 자, 그러면 최종 결론 단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일단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의 허점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합니다. 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속담을 사용하거나 강조하기를 사용해서 상대의 주장과 근거 허점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다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연, 찬성 측의 발언처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지만 보면 얘 왜 이래? 바뀌었나? 이렇게 되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but 그러나 하지만입니다. 이제부터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실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해킹하여 테러 등의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안전성 측면의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허점 제시되는 거죠. 그다음 게다가 또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까지 뺐습니다. 이 부분은요. 쟁점 두 번째, 이익과 장점 측면의 상대편의 논리적인 허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허점을 다 지적질했어요. 상대편은 가슴 아프겠죠. 운전은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상대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한 허점을 이익, 장점, 안전성 측면에서 다 지적질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내용은 뭘까요?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고요. 반대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강조하기요. 강조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강조하기 방법을 사용해서 반대합니다 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됐습니까? 사회자, 찬성 측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 제시했고요. 자, 민재,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딱 여기서 끊어볼게요. 앞에 발언, 반대측 발언이랑 조금 내용이 다르죠. 앞에 반대측은 어떤 내용으로 최종 결론을 마무리했습니까? 상대의 주장이나 근거의 허점을 제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찬성 측에는 어떨까요? 안전성과 그 다음에 이익, 장점 측면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말하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라고 한 것까지 보면 찬성 측은 상대편에 대한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허점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지금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왔어. 이것처럼 자율주행차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용된 방법이 뭐냐고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잠시 알아만 두세요. 유추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방법을 썼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운전자의 실업 같은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일을 망설일 수 없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성 측의 최종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잃고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아주 길었죠, 여러분들? 토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4명의 토론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토론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사실상.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토론 평가표를 작성해 주고요. 배심원 대표가 토론을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의 가장 끝부분은 뭐까지요? 평가까지 간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읽고 토론하기의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